더 이렇게 노숙하고, 그리고 얼굴도, 그러니까 왜 원작을 읽을 때 이렇게 상상을 하면 훨씬 더 나이가 든 느낌의 친구였는데, 실제로 아가씨라는 영화에서는 훨씬 더 어린 친구가 캐스팅이 돼서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 했었는데, 확장판을 보면 이게 다 납득이 돼 버려요. 그렇잖아요. 그럼 알고 보면 제일 불쌍한 게 이제 수키고, 결국은 이제 히데코가 수키를 구원해 준 거나 다름없고, 혹은 역시 아무리 내용이 나쁜 책이어도 책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똑똑해지는구나. 백작이 너무 무시했다. 그러니까 더러운 책이나 읽은 아이라 바본 줄 알았는데, 여하튼 독서는 사람을 굉장히 지성적이고 자기 방어력을 많이 높이는구나,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, 사실은 확장판은 굉장히 어떤 부분,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, 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기도 하고, 정말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원래 시나리오와 가장 가까운. 네, 그대로는 아니어도 그래도 개봉판에 비하면 훨씬, 예를 들면 수키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보영당 회상 장면이 아주 늦게 등장하잖아요. 그게 바로 이제 각본에 제일 가까운 거죠. 그 밖에도 뭐 좀 편집 과정에서 좀 바뀐 것들이 원래 각본대로 돌아간 게 많습니다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가씨를 처음 개봉할 때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굉장히 유쾌하고 정말 뭐 탐미적이고 아름답고, 그리고 그 어떤 추리 소설을 읽는 것 같은 어떤 재미.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전 무겁지 않게 영화를 봤었어요. 그런데 아마도 이 영화가 개봉되어지는, 그건 아마 당연할 겁니다. 모든 영화는 만든 사람의 의도를 넘어서서 개봉이 되는 시점에 그곳의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환경하고도 언제나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. 이를테면 뭐 여혐 또는 뭐 폭력 또는 퀴어에 대한 퀴어 퍼레이드에 대한, 이를테면 뭐 기독교 쪽의 반응, 뭐 이런 것들이 막 뭉청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대립되던 때에 이 영화가 딱 개봉을 하다 보니까, 물론 그때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박적으로 정치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진 않았을까. 그러면서 그것을, 이 영화를 칭찬하는 쪽이나 혹은 반대하는 쪽에서조차, 물론 당연히 모든 영화는 정치적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강박적으로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.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결국 그런 강박적으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가장 감독의 의도에 맞춰서 즐겁고 재밌게 봐준, 아마 아가씨를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없으시죠? 있어요? 처음 보신 분? 처음 보신 분들 얼굴이 훨씬 밝아요. 왜냐면 개봉 때 보고 확장판 보시면서 지금 머릿속에서 막 짱구를 굴리거든.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. 그래서 막 갑자기 재수생처럼 참고서를 복귀하고 있는데, 그러면서 훨씬 즐거운 분위기로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원작 핑거 스미스하고는 가장 다른 게 제목이겠죠. 제목이 다르고, 그 다음에는 이를테면 뭐 몇 가지, 원작 소설에서는 모두와 수, 그러니까 여기서 히데코와 수키가 공모하지 않죠. 그러니까 개인이 개별적으로 돌파를 하다가 엔드에서 만나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, 이를테면 이 영화처럼 결국 둘이서 사랑을 느끼고 우정을 느껴서 그래서 공모하기로 결의하고 공모를 해서 끝내 승리하는 얘기라기보다는 훨씬 더 개인의 돌파해 나가는 게 크다는 것, 또는 거기에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, 그러니까 히데코와 수키가 알고 보니 바뀐 애다, 보영당 엄마에 의해서 바뀐 아이다,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인데,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차이는 뭘 것 같냐면, 보영당 혹은 수의 패밀리를 풀어가는 분위기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작의 패거리는 결국 뭐랄까요, 되게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느낌의 패거리예요. 되게 가족적이고 친하고
그 우리는 하나야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가장 비정하고 이기적이고 서로를 배신하거나 그 팔아먹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느낌이니까 정말 그 빅토리아 시대 때 막 자본주의가 막 이쪽에서 시작될 때 막 인간은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수 있구나 막 이러면서 가는 그런 패거리인데 이 영화의 보영당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수키의 편에 섰다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확장판에서 좀 나중에 보여지지만 그 보여지는 방식에서도 이 패거리는 진짜 가족 같아요. 그리고 훨씬 더 서로에 대해서 악의적이지 않거든요.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어떤 의도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우선 이게 이제 식민지 시대 조선을 배경으로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일본 사람 또는 친일파의 집 그리고 수키가 속해 있는 조선 사람의 집이 그런 대비가 생겼잖아요.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하고 싶었고, 그리고 수키가 히데코와 다른 점, 수키가 가진 어떤 물론 뭐 다 좋은 면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수키만이 가진 어떤 미덕 그런 것은 뭘까? 그 히데코와 다른 점.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족적인 유대가 강한 실제 가족이 아니면서도 히데코는 이모부와 함께 사는 실제 가족과 함께 사는 이모와 함께 살았고 그랬는데 그 집안은 그렇고 이 수키는 실제 가족이 아닌데도 이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수키와 히데코가 만나서 하나의 가족처럼 그렇게 이렇게 결합되는 그것의 시작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, 그러니까 이를테면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이 식민지 시대로 바뀌었고,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,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역사에서 계급, 그러니까 백작이나 뭐 그런 게 있었던 유일한 시기도 하지만, 또한 그러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정서, 시대적인 풍경을 강조하다 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되게 엉킬 수도 있는데,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적절하게,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사로 한번 나오지 않지만 왜 저들은 원작과 다르게, 혹은 저들은 저기서 사실은 그냥 나쁜 사기꾼이고 그야말로 핑거 스미스고, 그런데 왜 로빈훗 같을까? 특별히 정의로운 일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를테면 조선인 뭐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면서 되게 그 밑바닥에 숨겨있는 풍경을 그리는 게 되게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결국 제목이 아가씨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은 이를테면 수키여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아가씨란 말이에요. 근데 그것은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연장 안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. 그 제목을 아가씨로는 언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? 각본을 쓰기 시작 아마 본격적으로 쓰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. 뭐 프로듀서, 제작자, 뭐 이렇게 작가 저 같이 함께 각본 쓴 정수경 작가 함께 이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이런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대사를 하겠지라고 하면서 수키가 이제 히데코를 부를 때 뭐 해요 아가씨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그걸 입으로 소리를 내 보니까 딱 그 말이 그것이 그냥 예를 들면 야 저기 저 아가씨는 말이야라고 할 때 그 아가씨도 되지만 부를 때 호칭으로서의 아가씨 그런 그 단어가 아주 그 심금을 울린달까요? 마음에 와닿으면서 근데 그걸 발음해보는 순간 또 동시에 현대에 와서 이 단어가 뭐 누구나 아가씨 영화 제목으로 아가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건 무슨 술집 얘기인가요?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오염된 단어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아가씨 불러보면 이 소리가 참 그 단순하면서 아름답게 들리는 그리고 본래 그 뜻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그 말이 어떤 이렇게 잘못 그러니까 잘못 오용되고 오염됐다는 것이
막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죠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뭐랄까요? 예를 들자면 이제 솔직히 원작이 있다 보니까, 그리고 원작이 또 나름 그 팬덤이 강한 원작이다 보니까 원작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, 원작의 그 모드와 비교했을 때 아가씨는 사실은 원작의 모드는 굉장히 무능해 보이거든요. 되게 무능하고 되게 수동적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되게 큰 반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소설을 읽을 때 근데 얘가 이런 거야? 라는 게 되게 크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은 되게 수동적이고, 그냥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가학의 대상이 자랐을 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, 그런데 이 영화의 아가씨는 훨씬 뭐랄까요, 음흉하다.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보니까 섹스시는 철저하게 수키가 이용당하는 듯한. 그래서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셨던 대사인 뭐 타고나신 것 같아요가 사실은 타고난 걸 넘어서서 이미 뭐 아가씨는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수키 정도는 그냥 후 불면 바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되게 영화에서 놀라웠던 거는 아가씨가 되게 강력한 느낌을 가졌었거든요. 그것도 역시 어떤 물론 그렇죠. 이 영화에서 이 소설과 다르게 이 영화에서 아가씨는 훨씬 더 강하고 못됐고 더 지배하죠. 그래서 이 제목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. 이제 다시 오래간만에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정사 장면이 정말 재밌게 다시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자기 손이 차갑다고 뭐 시체 저 느낌 어떠냐고 그러니까 볼래?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는. 보통 그럴 때 이제 뺨 정도의 손을 대거든요. 보통 사람은. 그런 행동이나, 근데 또 다른 면도 있어요. 얘기가 좀 살지만 그 전에는 키스를 하고 나서 이런 거구나 그러잖아요. 그 얘기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연기가 아니고 책에서만 읽었던 그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거구나, 이 맛이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거든요. 그때만큼은 정말 히데코가 진심을 잠깐 드러내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이 정사 장면을 중심으로 다시 볼 때 히데코가 이 전체 스토리를 얼마나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는지, 또 그 확장판에서 이제 더 느낄 수 있는 게 2부에서 백작이 사업 제안을 하러 방에 이제 들어왔을 때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한여를 하나 구해달라라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넣겠다. 정신병원에 넣어서 그 구덩이에 내 이름을 넣고 싶다라고 말할 때 그 히데코의 모습은 상당히 냉정하고 팜무파탈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렇게 그 얼음처럼 차가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죠. 정말 그 장면을 개봉판에서 뺄 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뺐습니다. 그 참 마음에 드는 연기였고, 그 조명이나 이 옷과의 색깔이나 모든 것이 참 좋았는데, 그놈의 그 시간과의 싸움 때문에 그래서 확장판에 그 장면을 살릴 수 있게 돼서 참 뿌듯합니다. 그 정사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영화가 개봉할 때 그 마케팅 쪽에서 영화를 보신 소감을 좀 짧게 써달라 문자로,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. 근데 그 이유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점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큰 재미로 구성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1부와 2부가
사실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볼 때 재미가 있는 거고, 또 3부도 그렇고. 근데 이 영화 전체에서 시점샷이 바뀌고 이야기의 화자가 바뀌기도 하고,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는 걸 또 다른 사람이 몰래 지켜보기도 하는데, 유일하게 그거로부터 굉장히 격리되어져서 1부와 2부의 그 상황이 더 길어지거나 앞뒤를 보여주곤 있지만 시점이 바뀌지 않는 씬이 정사씬이었어요.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를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저는 되게 어떤 태도, 그러니까 감독이 이 영화에서 그 정사씬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,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, 이것을 어떻게 온전하게 이 여성 둘의 그 주체적인 어떤 행위로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결과라고 느껴졌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태도고, 그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건 되게 정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, 그 내가 견지하고자 하는 것을 영화 안에서 끝까지 견지해내는 어떤 능력이고 그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이 정사씬이 워낙 재밌기도 하고, 막 이렇게 그 대사들이 척척 붙잖아요. 예. 전 이 영화를 보고서 한동안 그 누구랑 얘기를 할 때 막 농담을 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든 말을 상황